요즘 K 열풍이 아주 뜨겁죠. K-팝, K-드라마, K-뷰티, K-푸드 민망할 정도로 전부 다 K가 붙어요. 오버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열풍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못 끼는 게 있죠. K-게임. 한때는 리니지다 배틀그라운드다 떠들썩했는데 게임이 처한 공식적인 현실이 냉혹하기 짝이 없어요. 심하게 말하면 90년대 호환 마마와 비교되던 불법 비디오 테이프 수준? 이게 무슨 호랑이 전담 피우던 시절 이야기냐 하겠지만 게임 이용 장애를 질병 코드에 도입하냐 마느냐로 떠들어제끼고 있는 게 지금 2024년 한국 상황이에요. 아니 근데 판사님, 게임은 억울합니다. 게임이 얼마나 고부가 가치 산업인데요. 당장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 수출 1위가 게임이에요. 2022년 전체 콘텐츠 수출액 중 게임 산업이 67%인 거의 90억 달러거든요. 하나로 따지면 12조가 넘는 돈인데 이게 얼마나 큰 규모냐. BTS나 블랙핑크 같은 K-팝 음악, 대장금부터 도깨비까지 세계 홀리는 K-드라마? 이거 다 합쳐도 게임이 약 10배 규모로 압살하거든요. BTS도 게임 산업 앞에서 몇 수 접어야 해요. 오죽하면 하이브도 리듬 게임 개발사 슈퍼볼을 흡수합병하면서 하이브 IM이라는 게임사를 만들었어요. BTS 같은 글로벌 그룹이 있어도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이 필요하니 파이가 큰 게임 산업에 뛰어든 거죠. 세상에 돈이 다냐라고 물으신다면 국위선양 면에서도 게임은 무시 못합니다. 이미 스포츠의 영역으로 인정된 e스포츠 아시죠? 거기서 고트가 누구냐? 아마 나이 지긋한 어른들 입에서도 바로 페이커 이름 나올 겁니다. 아시안 게임 금메달에 롤드컵 세계 최다 9회 출전에 5회 우승을 노리고 있는 게 페이커잖아요. 손흥민과 나란히 언급되는 것만 봐도 그렇죠. 문화 컨텐츠로 인한 국위선양에서도 게임은 당당히 한 자리 차지한다고요. 오늘 지식 343은 여전히 때때로 천덕꾸러기 취급당하지만 엄연히 컨텐츠 산업 왕좌에 앉아있는 게임 산업입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2023 대한민국 게임 백서를 보면 2022년 기준 세계 게임 시장 규모가 2082억 달러예요. 하나로 따지면 무려 280조 원. 무시하기엔 너무 커요. 이 엄청난 시장의 패권은 누가 쥐고 있느냐? 여기서도 대장하는 애들 이름이 나옵니다. 미국이 22.8%, 중국이 22.4%로 게임 시장 점유율을 절반 가까이 차지해요. 그럼 대한민국은 9.6%인 일본에 이어 7.8%로 4위입니다. 우리나라 뒤로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순이니까 점유율 9위권 안에서 G7 국가가 아닌 건 중국이랑 우리나라뿐인 거죠. 게임 시장이 큰 건 알겠는데 그래서 게임 하나가 돈을 얼마나 버는지 알아봤더니 이게 아주 할자예요. 지난 5월 넥슨에서 던전앤파이터 모바일, 그러니까 원작 PC 게임 버전을 모바일로 재현한 버전이 중국에서 정식으로 서비스를 개시했거든요. 근데 중국 출시 6주 만에 중국 애플 앱스토어에서만 3억 5천만 달러, 약 4,850억 원의 누적 매출을 기록했어요. 던파가 2005년에 출시해서 누적 매출 20조 원을 돌파한 넥슨 대표 IP란 말이에요. 20년 동안 돈을 계속 벌어오는 거죠. 아주 효자도 이런 효자가 없어요. 잘 만든 게임 하나만 있으면 세계관이나 캐릭터를 활용해서 여러 게임에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출판이나 영상 같은 2차 저작물로도 만들 수 있고요. 게임 하나로 수십 년간 매출을 이어갈 수 있어요. 빨대를 아주 제대로 꽂을 수 있는 거죠. 말 많고 탈 많은 NC소프트의 리니지도 그런 경우고요. 하지만 정작 게임 업계에선 위기의식이 커지고 있어요. 게임 시장은 크지만 이게 뭐든 내실을 봐야 하는 거거든요. 겉으로 보기엔 피지컬백인데 인바디 재봤더니 지방이 꽉 차 있는 거죠. 내장 비만인 거예요. 우리나라 게임 시장의 문제가 이겁니다. 콘텐츠보다 돈이 되는가에 너무 매몰돼 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일명 뽑기로 부르는 가챠 게임이고요. 우리나라 게임 시장 지형도를 보면 모바일 게임이 58.9%로 압도적이고 그 다음이 PC 게임, 콘솔 게임 순인데요. 근데 모바일 PC 게임은 다들 아시겠지만 뻔하죠. 게임 유저가 결제하면 게임 회사가 정한 확률에 따라 나오는 뽑기 아이템, 현질 가챠 게임이 대부분이에요. 확률형 아이템이 한국의 게임 성장을 견인한 핵심 수익 모델인 건 맞는데 이런 페이 투윈, 과금 모델에 의존해 돈을 벌다 보니 리니지 M 등 극악한 페이투윈 구조의 MMORPG 장르 게임만 남았어요. 많은 유저들이 NC소프트를 비롯한 3N이 우리나라 게임계를 다 망쳤다고 격한 반응을 보이는 것도 이해가 돼요. 오죽하면 NC가 망해야 게임이 살아난다는 얘기까지 나오니까요. 우리나라 게임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4위라는데 자세히 보면 빛 좋은 개살구인 거죠. 눈앞의 이득을 위해 장기적인 투자를 하지 않는 거, 이건 뭐 스불제예요. 극한까지 왔으니 바꾸려고 노력해야죠. 게임 회사도 이제 모른 척할 수가 없는 게 정부까지 나섰거든요. 올해 3월부터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법으로 정했어요. 한국 게임이 과금 모델에 의존하지 않고 게임 자체의 퀄리티를 높여야 한다는 인식이 퍼진 거죠. 한마디로 체질을 완전히 바꿔야 하는 반성의 시기인 거예요. 이런 와중에 중국에서 출시된 검은 신화 50이 폭발적인 성공을 거두면서 한국 게임계의 위기의식이 더 높아졌어요. 이게 중국 고전소설 서유기를 모티프로 한 게임인데요. 왜 우리 옛날에 치키치키 차카차카 쪼꼬쪼꼬쪼 만화 나라라 슈퍼보드 봤었잖아요. 그거의 모티프가 된 작품으로 익숙하실 텐데 이 검은 신화 50이 출시 사흘 만에 무려 1,000만 장이 판매됐어요. 지금은 2,000만 장 판매
판매를 목전에 두고 있을 정도로 초대박이 났습니다. 750억 투자해서 1조 2천억을 벌고 있는 거예요. 원래 중국 서유기보다 일본 만화 드래곤볼이 더 유명했거든요. 또 중국 판다와 쿵푸를 가지고 쿵푸 팬더를 만든 건 미국이었단 말이에요. 본인들 걸로 남 좋은 일만 시켰던 중국이 드디어 자신들의 컨텐츠로 트리플 A급 게임인 50을 만들어냈으니 이 인기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국뽕을 제대로 맞고 아주 동네방네 자랑하고 있어요. 우리로 따지면 홍길동이나 임꺽정이 게임으로 만들어져서 글로벌 대박을 터뜨린 거니 그럴만해 보여요. 어쨌든 중국이 게임 시장에서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던 건 맞지만 내용적인 면에서는 조악한 품질과 베끼기 논란의 모바일 게임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왜 카피캣이라 불렸잖아요. 그랬던 중국이 달라진 거죠. 50 이전에도 원신으로 업계 평정하며 놀라움을 주긴 했었는데 그건 모바일 게임이었단 말이죠. 근데 50으로 난도 높은 PC 콘솔에서도 경쟁력을 입증하며 완전 분위기를 반전시킨 거예요. 어라? 우리가 생각하는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니네? 싶은 거죠. 처음엔 중국 자체 시장도 크고 지들 컨텐츠로 만든 거니까 다 내수 시장빨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중국을 넘어 북미 지역에서도 8월 게임 다운로드 순위 1위를 차지했어요. 고퀄 그래픽이며 독창적인 스토리, 세계관까지 진짜 미친 폼을 보여주면서 유저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죠. 서구 시장에서도 중국 게임이 먹힌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저도 해봤는데 잘 만들긴 했더라고요.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50 성공에 따른 파급 효과도 쏠쏠합니다. 중국에서 8월 한 달간 플레이스테이션 등 게임 콘솔 판매가 800% 가까이 증가했거든요. 스팀 버전으로도 할 수 있어서 고사양 PC와 노트북까지 인기고요. 중국 산시성 사찰 등 게임 속 배경이 된 실제 장소들은 밀려오는 관광객들로 관광 특수를 누리고 있어요. 도깨비 보고 캐나다 퀘벡 여행 떠나는 것 같은 느낌인데 드라마나 영화도 아니고 게임으로 관광 특수가 생길 정도라니 어느 정도길래 싶긴 해요. 하지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게 사람인데 옆 나라가 그것도 카피캣 천국으로 악명이 높던 중국이 저런 대작을 성공시키니 한국 게임 시장이 화들짝 놀란 거예요. 엄청난 위기감을 느낀 거죠. 특히 50이 콘솔 게임이잖아요. 콘솔 게임 시장은 계속 파이가 커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콘솔 게임 비중이 무지 작단 말이에요. 그런데 해외에선 콘솔을 즐기는 사람이 많거든요. 국내 연평균 성장률을 봐도 콘솔은 8%로 성장세라서 앞으로 게임 패권을 잡으려면 콘솔 게임 시장을 확장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런 마당에 PC 콘솔로 즐기는 50이 나타나니 한국 게임계가 엄청 충격을 받은 거죠. 물론 우리나라도 나름 콘솔 게임 시장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보이고 있긴 해요. 게임스컴 어워드 2022에서 네오 위즈의 피해 거짓이 3관왕을 달성하며 호평을 받았고요. 지난 4월에 출시된 시프트업의 스텔라 블레이드도 매력적인 캐릭터와 스토리, 사운드로 긍정적 평가를 받은 PC 콘솔 게임이죠. 출시 직후 60개국 이상에서 플스5 판매량 1위를 차지할 정도였어요. 이런 스텔라 블레이드와 함께 올해 대한민국 게임 대상을 두고 다툴 것으로 보이는 넥슨의 퍼스트 디센던트도 있죠. 여기에 정부까지 나섰어요. 콘솔 게임 지원 금액을 올해 대비 87억 증액한 155억을 내년 예산안에 편성했다고 해요.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콘솔에 있다고 보고 투자하려는 거죠. 게임 회사들도 유저들 질리게 했던 대과금 시대를 벗어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어요. 지난 8월 독일 쾰른에서 게임스컴이 열렸는데요. 펄 어비스의 붉은 사막과 크래프톤의 인조이, 넥슨의 퍼스트 버서커, 카자니 후보에 오르면서 K게임의 존재감을 보여줬고요. 나름 긍정적인 반응도 받았습니다. 특히 크래프톤의 인조이는 더 심즈 시리즈가 독식하던 인생 시뮬레이션 장르의 도전장을 내민 신작인데요. 행사 때 시연을 위해 관람객들이 무려 300분 이상 기다렸을 만큼 화제를 모았다고 해요. 최근 몇 년 동안 성장세는 둔화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도 아직 많지만 게임 산업은 여전히 컨텐츠 산업의 핵심이잖아요. 게임 시장에서 중국이 약진하면서 한국 게임계도 늦게나마 반성문을 쓰고 있고요. 진짜 경각심을 가지기 시작한 한국 게임계가 2025년 선보일 신작들 이제 기대해봐도 되는 거겠죠? 마리오의 창시자 미야모토 시게루가 한 말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진심으로 즐겁게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제품을 만든다면 세계 어디에서도 팔 수 있다고. 한국 게임계도 돈이 될까만 따지지 말고 진짜 게임의 즐거움, 보다 높은 퀄리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